밑줄 문장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거.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만약에 그 성과가 부스트 시킨다면, 너의 자존감을 올려준다면, 그 부스트는 뭐뭐에 기반이 되어 있는 거냐면 허구에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부스트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 별다른 힌트 얻지 못했으니까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근거하는 것, 너의 자존감을 갖다가 뭐 어떤 수행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수행에 있어서 너의 자존감을 갖다가 퍼포먼스로 기반을 두는 것은 놓는 것이다. 너를 갖다가 어떤 변덕스러운 외부적 요인을 갖다가 놓는 것이래요. 변덕스러운 외부적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적 요인 때문에 잘했다가 못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하면 내 자존감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것처럼 성취에 한해서만 나의 자존감을 평가하면 되게 변덕스러워질 수 있다, 결과가. 이런 요소들은 아마도 랜덤적이고 잘못 이끌 수가 있다. 사람을 갖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비교라는 것은 그 원천 출처 중에 하나인데, 환상의 출처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착각 같은 것은 비교로부터 비롯이 되는 것인데, 아마도 너는 느낄 것이다. 대니아를 느낄 것인데, 너가 수행하고 있다고, 잘 수행하고 있다고, 특정 어떤 수행 분야에 있어서 너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파트너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을 그날따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찾았기 때문이다.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수행하는 것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발견을 했기 때문이다.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가 자존감이 오른 이유, 너가 딴 사람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찾았을 것이다. 그것을 찾았을 것인데, 조금 어렵다고, 약간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 지었을 것이다. 이하라고.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행을 더 잘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어떤 때냐면, 하지만 너는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잘 수행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의 자신보다. 그러니까 두부의 경우가 존재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라고 느꼈지만 사실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거였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언급이 되겠죠. 그거를 찾으러 가보면, 또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너의 파트너가 탑이었다. 그 게임에서 탑이었대요. 제일 잘했대요. 너는 느낀대요. 약해짐을 느낀대요. 비교 앞에서 약해짐을 느낀대요. 상대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는 놓았다. 아주 큰 퍼포먼스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너는 퍼포먼스가 그때는 평소보다 더 좋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내가 평소보다 못하더라도 잘하게 느껴지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잘해서 내가 평소보다 잘하더라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 퍼포먼스도 평소보다 잘했냐 못했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은 허구에 가까운 것이다. 믿을 만한 정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인지냐면 자존감의 의지는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자존감을 얻는 그러한 분야가 다르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고. 너의 자존감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다. 이거는 글과 반대라는 내용이죠. 자신감, 너가 취하는 자신감, 뭐로부터 취하는? 너의 성취로부터 취하는 자신감, 자부심 같은 것들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왜냐? 그때마다 사람들끼리의 상대적 요인에 따른 거기 때문에 변덕스럽고 확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퍼포먼스적 비교, 어, 퍼포먼스 비교, 파트너와의 퍼포먼스 비교는 동기를 빼앗는다. 이거는 언급이 되지 않은 내용이고, 야망적인 목표는 돕는다. 너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이런 내용은 아예 언급된 적도 없고. 빈칸 맨 끝에 있어서 첫 번째부터 읽어도 되는데 우선은 문맥부터 파악을 하고 가려고 하니까 여기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읽어줄게요. 작가는 종종 준다.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데 이하라는 인상을 준대요.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아니지.
묘사해 왔다고, 어떤 얼굴을 묘사해 왔다고, 그들의 캐릭터의 얼굴을 묘사해 왔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가끔 준대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떤 때였냐면, 작가가 우리에게 캐릭터를 묘사해 주는 줄 알았으나 사실 그것은 뭐였냐면, 그들은 어 작가들은 단순히 줘왔대요. 우리에게, 어 너에게 어떤 윤곽 정도만 줘왔대요. 그것을 안을 채울 윤곽 정도만 줘왔대요. 어 구체적으로 뭔지 알 수 없지만은, 작가들이 세세하게 묘사를 해주는 줄 알았지만 작가들은 윤곽만 주고 그것을 우리가 채우는 거다, 뭐 이런 뉘앙스로 진행이 되는 것 같죠. 애쉬, 뭐 어떤 가장 유명한 뭐 이런 거나 다 됐어요. 수식 없으니까. 애쉬라는 어떤 소설의 주인공인가 봐요.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운다. 오직 데디안만 알게 된대요. 그가 어, 큰 일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 알게 된대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느끼지 않는데요. 마치 뭐뭐처럼 그의 얼굴이 어, 저기 뭐야, 이가 있는 공백이라고는 느끼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있는 뭐 애쉬라는 애가 큰 일을 가졌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소설에서 큰 일을 가진 남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웃고 있고 이빨이 되게 크구나, 이런 식의 남자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아예 사람의 얼굴이 이빨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큰 이의를 가졌다는 그 특징만 받았는데도 이러한 얼굴을 연상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갖다가 위에 있는 저기에 대입을 해본다면, 작가는 캐릭터의 얼굴을 세세하게 묘사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윤곽만 주는 것이고 그걸 채우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작가는 큰 이를 가졌다는 요 윤곽만 제시해 줬지, 눈이 어떻게 생겼고 머리가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는 제시해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해내는 것은 우리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더 읽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 자주 무엇으로 오해하다, 그러다 fal이 나와 있으니까 어, 들려진 것, 어떠한 효과가 누군가의 외모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외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갖다가 뭐로 오해하냐면 어떤 설명에 대해서 오해한대요. 어떤 외모에 대한 설명으로 오해를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큰 코를 가졌어 라는 특징을 설명해 줬는데도, 큰 코는 이렇게 가졌고 그럼 눈은 조금 작을라나? 머리는 약간 까까머리일 것 같은데? 입은 좀 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얼굴을 생각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를 해버린대요. 그 사람이 얘기해 준 건 그냥 큰 코를 가졌다밖에 없었는데. 이거 토대로 밑에 빈칸 읽어보면은 언제 어떠한 그의 노벨에 있어서 이블린 요거는 말했다. 어떤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말했는데 데디아라고 말했대요. 그는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종류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외모냐면 기대하는 그 영맨, 그러한 타입의 남자들이 어 가졌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그런 외모를 가졌다. 그리고 다른 부가 설명은 하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느낄 것이래요. 뭐뭐인 것처럼. 너가 요렇다고 느낀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걔 그냥 또래 남자애들처럼 생겼어 라는 그 특징만 얘기해줬지, 세세하게 얘는 눈이 어느 정도 되고 코는 어느 정도 되고 입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 얘기해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래 남자애들처럼 생겼어 라고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벌써 상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뭐뭐처럼 느끼냐면 자세한 설명을 들은 것처럼 느끼게 된다. 뭐 한 것처럼? 들은 것처럼, 정확하게 들은 것처럼, 어떻게 그가 뭐 어떤 것처럼 보이는지 들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느끼게 된다. 답이 되겠고, 돼 왔던 것처럼 어떤 멤버가 되었던 그의 사회 그룹의 멤버, 이거는 아예 맥락이 어긋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떠한 것이 일어날지 그에게 스토리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주워 왔는지
정확하게 어떤 정확한 디테일을 좋아하는지 그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외모에 대해서라고 해서는 맞지만 행동에 대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어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인지하는 것처럼 그 주요한 캐릭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처럼 성격에 있어서 성격 아닙니다. 외모였죠. 빈칸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는 바로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 짧은 기간 동안 그 트레이드 오프라는 것은 가치가 있을 수 있대요. 하지만 언제 우리가 요구할 때는 우리는 미스하기 시작한대요. 이런 것들을 미스하기 시작한대요. 신호나 시그널 같은 것들을 미스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벗을 기준으로 짧을 때는 얘가 좋았다. 그런데 뭐 할 때는 얘가 안 좋다. 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다 안 좋다의 요 상반관계처럼 짧다의 상반관계인 길다가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의 트레이드 오프는 좋지만 긴 기간 동안의 트레이드 오프는 안 좋아서 이런 것들을 야기할 거야. 라고 해서 바로 답을 찍을 수도 있지만 밑에를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는 갇히게 된다. 어떤 한 가지 길 안에 갇히게 된다. 뭐 없이 되는 거 없이 할 수 있는 것을 되는 것 없이 그러니까 못하면서 다시 뒤로 못 돌아가면서 그리고 더 나은 루트를 못 보면서 언제 우리가 표류됐을 때 어떤 좁은 길에 갇혔을 때 너무 긴 기간 동안 갇혔을 때 길다는 그 증거가 바로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는 길다 바로 답이 나온대요. 방해를 받았을 때 너무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을 때 이거는 양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찍어야 돼요. 너무 무겁게 의존했을 때 디지털 디바이스에 이거는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랜덤적으로 바뀌었을 때 일과 어떤 업무 관계가 바뀌었을 때 이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때 너무 긴 시간 동안 초점이 맞춰져 있 채로 유지가 되었을 때 이거고 실패했을 때 컨트롤하는데 감정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이것도 가운데 먼저 읽어주면 스케일을 키워서 봤을 때 뭐 없이는 뭐에 대한 의식 없이는 그것은 어렵다. 만드는 것이 어렵대요. 되게 합당한 비즈니스적인 그런 판단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판단 같은 거 내리기 어렵대요. 그리고 뭐 일리 있는 요런 이벤트나 그리고 뭐 꽉 잡는 거, 뭐에 대한 기반, 어떤 힘에 대한 뭐 지구에 있어서 어떤 인생을 좌우하는 힘에 대한 그런 판단 같은 것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객관성이 배제가 돼 버린대요. 객관성이 하락하는 거예요. 객관성. 객관성과 합리성이 하락된대요. 뭐를 고려 안 하면.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를 고려해야만이 요구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지문이 좀 기니까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면 한 단어는 헤어나올 수 없게 연관되어 있다. 뭐와? 질이 아까 헤어나올 수 없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연관이 아주 깊다. 어디라는 단어, where이라는 단어는 지리학과 연관이 아주 깊대요.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지리학이 시작하기 때문에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어떤 전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전제냐면 무엇 그것은 중요하다. 어디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구 표면에서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중요하다라는 전제가 지리학의 전제이기 때문에 어디라는 그런 단어가 지리학과 굉장히 연관이 깊대요. 그 핵심, 그 질문의 핵심은 단순히 어디라는 질문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왜 거기에서 아니면은 뭐 때문에 거기에서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까지는 지대하게 전제가 맞는데 그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근데 왜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뭐 때문에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것까지 확장하는 것이 지리학이 확장된 심화된 그런 물음이래요. 뭐뭐 하게 되는 거,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 거, 어떠한 질문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간적인 배열이나 다양성이나 아니면은 변동성이나 아니면 뭐 상호 연결적인 그런 거에 진지하게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심화된 질문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연관이 되는데 어디에 참여하는 거, 심지어 아주 간단한 일상 활동에 참여하는 것마저도 요구를 한대요. 몇몇 요런 이해를 요구를 한대요.
어떤 공간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대요. 어디에서 내가 음식을 찾아야 되고 어디에서 서비스를 찾아야 되고 어떻게 내가 직장에 가는가. 근데 여기에서 일상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는 웨어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대응을 한다면 웨어에 대응이 돼요. 그런데 스케일을 확장해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지리아가 관련된 질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웨어리였고, 그것을 심화된 질문 같은 게 why나 what이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업무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데이투데이 일상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이해만 필요하면 돼요. 웨어에 대한 이해만 필요하면 돼요. 그런데 스케일을 키워서 봤을 때, 심화된 질문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그런 판단이나 비즈니스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더 심화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웨어에서 더 심화되어서 나타난 과정인 Y나 What이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그 말은 뭐뭐의 고려 없이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스케일을 키워서 봤을 때. 그러면은 Y나 What에 대한 판단 없이 이런 것들을 내리기 힘들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심화 있는 질문 없이는 이런 것들을 내리기 힘들다. 왜 문화적인 교류 갈등, 문화 갈등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어떻게 현상들이 배열되었다. 지구 표면에서 위에 아까 말했었죠. 공간적인 배열. 요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요게 맞는 겁니다. 공간적인 배열이 이제 심화된 질문의 종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종류 중에 그냥 하나를 딱 제시를 해줘 버렸어요. 언제 그 지구의 자연적 재료가 자원이 고갈될까? 언급된 적 없고, 어떠한 장소에서 지구가 데미지를 받는가? 기후변화로 인해. 이것도 기후변화 언급된 적 없고, 누가 권위를 가졌는가? 어떤 영토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가졌는가? 이것도 언급된 적 없죠, 다. 그들은 아마 앉아 있을 것이다. 뭐뭐 하기 전까지, 뭐뭐 할 때까지, 그들이 생각할 때까지, 어떠한 이런 이러한 걸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앉아 있을 것이다. 앞으로 뒤로 길을 따라 걷는 이런 걸음을 생각할 때까지 어, 여전히 그들은 앉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생각하기도 할 것이다. 다시 상상할 것이다. 최소한 그들의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그 움직인 자취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할 거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어볼게요. 학자들은 공부하는 중이다. 뭐에 대해서 연구하는 중이냐면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물리적 경험, 세상에서의 물리적 경험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우리의 어떤 이해, 수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에 기여를 하는지를 연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런 피지컬적인 육체적인 경험, 얘가 수학적 이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 경험, 걷는 것에 대한 경험, 길을 따라 걷는 것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에 대한 예가 여기로 나왔네요. 육체 경험이 수학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예시로 하나는 길을 따라서 걷는 그런 경험이 비유가 될 수 있대요. 뭐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산수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런 비유로 연결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육체 경험은 걷는 것이었고 길을 따라서, 수학적 이해는 산수였어요. 그 길은 시작한대요. 어떠한 포인트 0에서 시작하고 아이들이 길을 걸을수록 모든 스텝은 1 단위를 취하면서 원점에서 더 멀어져 간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 걸음이 요 길을 따라서 걷는 그 걸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아직 그거밖에는 모르겠습니다. 수학적 이해에 대한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그들은 심지어 반 스텝을 취할 수도 있대요. 이거는 이제 분수, 소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스킵할 수도 있대요. 스텝 한 개를 더 건너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곱셈에 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상상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의미하는가?
5 더하기 9가 뭐인가를 알고 싶다면 그들은 생각할 수 있대요. 첫 번째 걸음에서 9스텝을 걷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음에서 5스텝을 걷는 그거를 통해서 5 더하기 9를 상상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앞으로만 걷고 있잖아요. 아직 언급 안 된 것이 뒤로 걷는 거, 백이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서 알아볼 거는 백은 뺄셈의 비유가 되겠구나. 그래서 뺄셈이 언급이 된 다음에 얘가 위치해야겠구나. 따라서 4번도 아니구나. 될 수 있는 답은 5번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도와준대요. 그들에게 뭐를 생각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14 빼기 3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뺄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뒤에 오는 게 맞겠네요. 함정으로 요약하도록 한대요. 무엇을 만듦으로써 실업률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술은 화나게 한다. 사회 체제를 엉망으로 만든다. 그리고 영향을 준다. 뭐에도 영향을 주냐면 부에 뭐에 영향을 준대요. 일단 기술이란 것은 여기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주체이고 얘가 부의 뭐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가능한 제거한대요. 어떤 감정적 무엇을 제거한대요. 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감정적 무엇을 감정적 제거. 얘는 아마 좋은 주체가 올 가능성이 높죠. 기술이 부정적인 거니까.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이 지문은 중간부터 읽어줘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여기 앞에 있는 거를 굳이 읽었다가 시간도 좀 그렇고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부터 읽어주면, 왜냐면 여기에 기술적인 실험이 나와 있거든요. 기술적인 실험은 약화시킬 수 있는데 기존에 서 있던 그런 배열, 그러니까 체질 같은 거를 망가뜨릴 수 있는데 격려시키면서 뭔가를 돋구면서 심지어 더 극심한 버전의 불평등, 그런데 그 불평등에서 사람들은 받는다, 더 많은 소득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받는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수익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더 복돋으면서 기술적인 실업은 기존에 서 있는 체계 같은 것들을 망가뜨린대요. 그러면 부에 뭐에 영향을 주냐면 부의 평등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기에서 대응을 하면 부의 분배 맞는 말이고 부의 집중도 맞는 말이죠. 어디에 집중돼야 되냐, 거기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근데 투자는 아니에요, 확실히. 그리고 요런 것만으로도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에도 영향을 주냐면 어떤 분배, 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오직 경제적인 측면의 분배에 있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분배가 또 나왔네요, 여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직장은 또한 어떤 원천이래요. 소득의 원천이자 어떤 의미의 원천이래요. 그리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마인드, 이러한 이런 의미들, 이런 소득들, 원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그 위협은 더 광범위해진대요. 이 위협이라고 말하면 이제 기술적인 실업이 가져다주는 위협은 더 광범위해진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저것만 해서 끝이는 게 아니야. 감정적인데도 영향을 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얘가 가진 영향력은 더 어마어마해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뭐뿐만 아니라, 데디아뿐만 아니라 그 노동 시장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뭐까지 남기면서 어떤 불가능한, 좋은 잡을 찾는 것도 불가능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게 하면서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뭐 더하냐면 이러한 센스, 감각, 성취의 감각 같은 것들, 어떤 사람부터 어른 뭐 느낄 수 있는 이런 감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적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감정적인데도 영향을 끼치는데 성취감을 없애는구나.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보상, 성취감. 2부터 100까지 제시된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어떤 자연수의 n제곱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자연수 라지 n이라고 하면 n제곱 n제곱근 라지 n, 그리고 얘를 꼴을 정리를 해주면
얘가 지금 3의 3분의 5승이죠? 거기에다 2분의 1승 하니까 6분의 5승이에요. 3의 6분의 5승이 요런 꼴이 돼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3의 6분의 5승이 라지 n의 n분의 1승이 돼야 되는 거고, n에 대한 개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n승을 해주면 3의 6분의 5n승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나와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은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6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n은 6의 배수입니다. 6의 배수. 그러면 2와 100 사이에 6의 배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그냥 10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거는 6, 1은 6, 40, 6, 6에 36, 16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두 곡선이 지금 만나는 두 점을 갖다가 A, B라고 한대요. A, B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교점 먼저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x이랑 로그 2의 x 플러스 2a 이렇게 되잖아요.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2a 로그 2가 씌워져 있고,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x 곱하기 x 플러스 2a가 지금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가 지금 1이 돼야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이 지금 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점을 a, b라고 하자.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요 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고, x축대에서 대칭 이동하고 y축대에서 대칭 이동하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갖고 둘이 이제 A, B를 이루고 있나 봐요. A, B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여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 식이 보이니까 두 식의 글이 곧 여기에 x좌표 들일 거 아니에요.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정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a라고 나오고, 알파 베타가 1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일단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y좌표 대입한 다음에 둘이 더해서 나눈 것이 저기 y좌표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좀 더 간단한 함수꼴에 대입을 하면은 a좌표는 알파 컴마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고, 얘는 베타 컴마 마이너스 로그 2의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둘이 더해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로그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그 진수끼리 곱해줄 때 그냥 알파 베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와요. 요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컴마, 그다음에 요거 대입하면 1이니까 0이잖아요. x 절편, 이 직선의 x 절편이 곧 여기에 중점의 좌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x 좌표 구해주면 되겠죠. x 절편 3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였고, y는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y자리에 0만 대입해주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4분의 5, 0이 곧 마이너스 a, 0이었던 거고, a의 값이 4분의 5라고 나오게 되네요.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좌표를 구해줘야겠죠 아마. 이거 토대로 알파 베타 4분의 5 저기 2차식에다 대입해서 근 구하면은 얘를 교점 구할 수 있겠죠. 4분의 5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분의 5겠죠. x 플러스 1, 2x제곱 플러스 5x에 플러스 2가 지금 0 나오고, 2일에 1, 2 나오면 여기 4고 1이고 플러스 플러스죠. x의 값이 마이너스 2 나오거나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 되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1이었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은 2니까 마이너스 1이었네요.
그래서 루트 2분의 3, 4분의 9였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잖아요. 플러스 4분의 16 루트 4분의 25 나오니까 2분의 5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20 곱하라고 했으니까 50 나오면 될 것 같아요. BAC 60이래요. AB는 2루트 2고 BC는 2루트 3이고 PBC가 30도래요. PACA 얘 15도래요. 넓이를 갖다가 그거래요. 사인 법칙 쓰면 될 것 같은데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거 안 될 것 같고 얘 대 얘는 얘 대 얘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2루트 3 그냥 이렇게 하죠. 사인 60분의 2루트 3 얘는 사인 각 C라고 할게요. 분의 2루트 2 그러면 사인 C 우리 구하고 싶은 거니까 2루트 3분의 1분의 2 2루트 3 약분 4 4네요 4 2분의 루트 2 사인 C가 45도라는 뜻이겠죠? 여기 15도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각이 지금 30도 PBC, PCB가 15도라고 했으니까 저 각이 15도가 아니라 밑에 있는 각이 15도예요. 여기가 아까 45도라고 나왔으니까 30도로 나오겠죠? 다음으로는 여기 각을 일단 구할 수 있고 45도니까 135도? 별 의미 없어 보이네요, 근데. 아, 의미 있네요. 요거 특수각에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네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지금 APC의 넓이, APC의 넓이. 일단 여기 PC의 길이 구할 수 있고, 여기 길이 구하면은 이제 그 끼인 각 해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의 길이 구해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AC의 길이는.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여기 x라고 하면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x 분의 x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12네요. 4 루트 2x가 2x제곱에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 x에 마이너스 4가 지금 0 나오고 근해 공식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마이너스 16 뭐 이렇게 나오냐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 그죠? 마이너스 8이고 얘가 4루트 2x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2x 마이너스 4가 지금 0이니까 아 플러스 16 하면 됐었죠 아까 2a분의 2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16이니까 24잖아요 2루트 6 2루트 6 2루트 6 루트 2 풀마 루트 6인데 마이너스 나오면 음수 나오니까 안 되죠 여기의 길이가 이제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길이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수각 사인 법칙 해갖고 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분의 루트 2분의 1분의 2 루트 3이잖아요
루트 2분의 4 루트 3이니까 2 루트 6이네요. 얘가 2x네요. 여기 루트 6이네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1이니까 루트 12, 2 루트 3 플러스 6에다가 2분의 1 하면은 루트 3 플러스 3이고 거기다가 사인 끼인가 사인 30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알파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알파 제곱하면 9네요. 첫째 항 3인 등비수열이래요. 그러면 이거 3r 제곱, 이거 3r, 그 다음에 마이너스 3r 5제곱, 3r 세제곱, 얘가 4분의 1. 이거 없애주고 r 마이너스 없애주고 r 제곱, 얘가 4분의 1. 그러면 r 제곱 마이너스 r 플러스 4분의 1이 지금 0이다. 4r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이 지금 0이다. r 2분의 1이다. 바로 나왔고 얘 a5 그거래요. a5는 지금 ar의 4승이에요. 그러면 3 곱하기 16분의 1이니까 19 나오면 되겠죠? A4가 0이 되도록 첫째 항이 6이라고 나왔으니까 A1은 그냥 6이고 A2를 구할 차례인데 A1이 지금 0보다 크니까 얘를 쓰면 되겠네요. 그럼 2-6 마이너스 4 나오고 A3을 구해야 되는데 A의 2가 지금 0보다 작아요. 그럼 얘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4 플러스 P A4가 근데 0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A의 4는 마이너스 4 플러스 P가 이제 0보다 클 경우 다시 말하면 P가 4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2 플러스 4 마이너스 P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P가 4보다 작을 경우에 이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P 플러스 P로 나오네요. 얘네가 각각 0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마이너스 P가 0이 되는 경우에는 P가 6이 될 때니까 4보다 큰 거 만족하고 2P 마이너스 4가 0이 될 때는 P가 2가 돼야 되니까 4보다 작은 거 만족하네요. 합은 8. 리미트를 보냈을 때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한다는 거를 2x제곱을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없어졌다는 거. fx가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f의 마이너스 1이 0이고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5인 거 알 수 있으니까 바로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지금 0이다. a 마이너스 b가 1이고 3x제곱 플러스 4x의 플러스 a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이 5다. a가 6이다. b는 5다. 6이고 5다. 1 넣으면 이거 11 13 14 나오면 되겠네. 아니다. 11 13 14 맞네요. 정의된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5래요. 최대값. 일단 그 값 나오는 데서 당연히 최소값 나올 거기 때문에 0,5에서만 어떻게 나오는지만 확인해주면 돼요. 3x제곱 마이너스 18x에 플러스 15가 0되는 부분 찾아볼게요.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5고 5에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함수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5라는 건데 당연히 최소값은 x는 5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그게 마이너스 15래요. 그럼 a값 구할 수 있겠네요. 5 넣으면 125 25에다가 9 곱하면 9, 5, 45에 2, 9, 18, 225 마이너스 225 이거 마이너스 100이죠? 플러스 75 이거 마이너스 25죠? 플러스 a 얘가 마이너스 15래요. a는 10이네요. 10 최대값 구하래요. 최대값 1에서 나올 수도 있고 0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정적으로 1에서 아마 나오겠죠. 0 넣었을 때는 10이고 1 넣었을 때는 25 8 빼면은 7 17 17 나오면 되겠네요.
하나의 극값을 가지도록 해야 된대요. 오직. 근데 얘 식증계에 보니까 요거의 부정적분을 갖다가 gx라고 한다면 gx-g0이거든요. 적분 상수가 없는 형태. 그래서 라지 fx는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라지 f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해야 된대요. 다시 말하면 이 fx, 그러니까 라지 fx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fx에서 부호가 변하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얘 일단 미분부터 해주면 3x제곱에 마이너스 3이어서 x의 풀마 1 나오죠. 마이너스 1이고 1일 텐데 이때 x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요러한 경우도 이제 되죠. 그런 조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되는 거고 이런데도 되는 거고 이런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해줘야 될 조건은 최소 요거까지 되고 요거 이상은 다 되고 최대 이거까지 되고 이거 이하는 다 된다. 따라서 이거 만족하는 법이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1 했을 때 x축이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a 값이 0이어야 된다. 요 전체값이 0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a 플러스 2거든요. 얘가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일 때 보다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아니면 1 넣었을 때 0. 1 넣었을 때는 a가 2잖아요. 0 되려면.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아니죠. 이거 부호를 잘못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2잖아요. 요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는 이 값이 얘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로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요거보다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요 값이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a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양수의 최소값은 2라고 나오겠네. 한 번 만날 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한 번만 만날 때 0일 때 시작하니까 적분상수 필요 없고, 그러면 위치가 만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5t에 플러스 kt, 이거죠. 한 번만 만난다. 넘겨줄게요 일단. 이거 제곱이었죠. 6 남으니까 마이너스 3t 제곱이네. 아, 더하는 거구나. 24야? 마이너스 12t 제곱이네. 플러스 kt. t로 묶어주면 2t 제곱에 마이너스 12t에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네요. 한 번만 만나는데 한 번만. 같아지는 지점이 하나래요. 0일 때 하나 하고 여기서 하나 해야 되니까 여기서 중근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2로 다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k 2분의 k 나오는데 2분의 k가 9여야 된다는 소리고 k가 18이면 되겠네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p라고 할 때 이거 그냥 연산 문제니까 함수 하나씩 구해줄게요. 일반 함수는 요거고, 이거 아닌 함수는 지금 마이너스 붙이고 x 대신 x 마이너스 1 넣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 더해준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 추가를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네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p라고 할 때 어느 게 위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뭐 절대값을 씌워도 뭐든 하든 할 건데 그냥 음수 나오면 마이너스 붙여주는 방향으로 갑시다. 어차피 위로 다 평행이동 할 거니까. 그럼 플러스가 되면은 연산하기 쉬울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줄게요. 2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4입니다. 이거 이제 dx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근이 어딘지 모르니까 이거 근은 구해야 된대.
x제곱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1이가 2, 1. 1, 2네 1, 2. 1, 2에서 요거 dx 해주시면 되는 거고 3분의 2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2 넣었을 때 3분의 16이고 마이너스 3, 4, 12에 플러스 2, 4, 8이니까 마이너스 4네요. 1 넣었을 때 3분의 2에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3분의 14 마이너스 3? 3분의 9니까 3분의 5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나오면 되겠네. 50 1, 2, 3, 4, 5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 3개의 상자 ABC에 넣으란데 합이 13 이상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13이 되는 게 지금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요거 더하면 9고 요거 더하면 12 여기에서 1 또는 2 있으면은 13 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안 되는 경우를 구해주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13 이상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넣는 수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지금 ABC 중에서 하나 넣으라는 거죠. 여기서 3가지 나오고 여기 3가지 나오고 3가지 나오네요. 9가지고 총 나열하는 수는 너 어디에 들어갈 거야 그거 하면 되잖아요. 나 3개 중에 3개 중에 하나 3개 243이 243?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3개로 마무리가 되는데 얘네들은 더 곱해줘야겠네요. 1이 어디 들어가냐 2가 어디 들어가냐 그거에서 또 나뉘게 되니까 그럼 해당 경우의 수가 9개가 아니게 되겠네요. 1은 어디 들어갈 수 있냐면은 5, 4, 3, 2가 들어간 한 상자를 제외하고 2가지 중에 하나 2가지 중에 하나 이렇게 되니까 6개고 6개고 12개고 15개 없도록 하는 거니까 6건이면은 15 빼주니까 28 이렇게 나옵니다. 방법의 수라고 했으니까 확률도 구하는 거 아니네요. 28 적으면 되겠네. 조건 만족시키는 의미하는 정수 ABCD 0의 개수는 2개다. 이거 10이다. 그러면 5개 2개 골라서 0 주자. 자리 안 바꿔도 되고 2개 하나 0이다. 그러면 요거 3개 했을 때 10이 아니라 7이죠. 왜냐면 0이 아니니까 이젠 자연수 조건이니까 9, 21 맞나? 8 8에 72죠. 36 곱하기 11이니까 360 나오면 되겠네. 360 보리팥, 수수, 조콩 5가지 작곡 중에 1가지 이상 섞어서 한다를 선택할 때 2가지 작곡만 들어갈 확률. 그러면 이거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2개 고르는 거, 3개 고르는 거, 4개 고르는 거, 5개 고르는 거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5C1 더하기 5C 점점점 어디까지? 5C5까지. 여기서 빠진 거 뭐냐면 5C0만 빠졌지 결국에 2의 5승 32에서 마이너스 1한 거란 말이죠. 31분의 이렇게 나오고 5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는 그냥 10개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41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양수 A, B래요. 그런데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2를 취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이상 4 이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얘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A 플러스 B가 2 또는 4 또는 8 이런 애들이 되면 되거든요.
될 수 있는 순서상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1,1밖에 없고 여기는 이제 1,3이 있고 2,2가 있고 3,1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4,4밖에 순서상이 없습니다. 범위 안에서는. 근데 두 점 요구와 요구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m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좌표평면 그려주고 여기에 4,2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2,2는 일단 여기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4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1,1은 여기서 나올 거고 순서상이 얘랑 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얘는 정수로만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1.5, 2.5 이런 식으로도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결국에 이 라인에서는 무수히 많은 점이 연결되어서 이런 식의 직선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최소 단위를 구할 때. 그런데 이 직선은 이제 하나가 0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지나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최대 거리는 여기 아니면은 이제 요쯤에서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거리를 먼저 구해주면 1,1과 4,2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9 플러스 1 루트 10이네요. 최대값. 최소값이 지금 2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와 여기에 최단 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대거리도 아직 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이 왼쪽에서의 최대값 있죠? 직선에서의 얘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A가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부분도 다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데가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 y1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지워줘야 돼요. 여기 좌표가 어디냐면은 1,3이겠죠? 여기는 3,1이고 여기 두 개 중에 하나가 지금 얘가 최소값 되거나 얘가 최대값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일 때도 이거 10이고 3 빼면 1이어서 아니지 1,3일 때도 1 빼면은 9고 2 빼면 또 1이니까 플러스 1을 루트 10이 결국에 최대값으로 나오고 3,1하고의 그 관계를 따져보면 1이고 1이네요. 루트예요 루트 2. 그래서 둘을 제곱해서 넣으면 12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로그함수 그래프가 있고 또 로그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두 개를 지나는데 하나는 정의역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서 되게 이상하게 그려져요. A, B라 하자. 수직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할 때 얘와 수직이 직선이 하나 있대요. 이것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요. C.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갖다가 지금 구하래요. 우선 교점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교점은 그냥 2x로 나왔을 때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x로 나왔을 때겠죠? 그러면 2x랑 x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니까 x가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x랑 x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니까 3x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3, 로그 3의 6이었던 거고 요때는 마이너스 1, 로그 3의 2였던 거예요. 요거 토대로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전에 기울기를 먼저 구해서 수직의 기울기 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기울기 구해주면은 4분해줘 일단 4분해 로그 3의 6 마이너스 로그 3의 2니까 로그 3의 3, 1, 4분의 1이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4분의 1 곱해갖고 마이너스 1 되는 거를 마이너스 4 있으니까 얘의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4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얘를 지나야 되니까 4 플러스 b를 y절편이라고 하면 얘가 로그 3의 2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 b 값을 구해주면은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 해줘야 되니까 로그 3의 8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b의 값이 로그 3의 81분의 2, 이게 y절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P라고 하자. 구해줘야겠네요. 거리를. 둘이 곱해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 y절편, 그죠? 여기에 이제 y절편이고 c의 좌표니까 로그 3의 81분의 2일 거고, 이거 토대로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루트 일단 16이고, 그죠? 4니까. 아까 전에 1 나왔죠? 플러스 1, 이 루트 17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로그 3의 2하고 0, 로그 3의 81분의 2 요거 구해주면 루트 일단 1이고, 요거는 4로 나오네요. 플러스 16, 얘도 루트 17 나와요. 그러면 둘이 곱했을 때 17이고 2로 나눠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30 하면은 15니까 15, 15, 225에다가 30 더해주면은 5, 5, 255 나오면 될 것 같아요. 255. 닫힌 구간 1주기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느 구간대까지는 그냥 사인 함수, 우리가 아는 사인 함수로 그려지고 어느 구간대 동안에 이상한 함수로 또 그려진대요. 근데 요 fx와 이거는 상수함수죠. 사인 6분의 k파이 교점의 개수를 갖다가 ak라고 한다고 하니까 일단 교점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얘랑 교점 구해야 돼. 이렇게 교점 구해야 되는 거고,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교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해줄게요. 얘랑 얘 교점 구하는 거는 그냥 사인 x가 사인 6분의 k파이를 만족시키는 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때는 2 곱하기 사인 6분의 k파이 마이너스 사인 x가 사인 6분의 k파이 얘 만족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 두 개고 얘 하나고 없애주고 얘 넘겨주면은 결국에 이 꼴도 어떻게 나오냐면 사인 x가 사인 6분의 k파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둘의 교점을 구하는 그 식은 똑같아요. 그 참고로 여기 이거 칠해져 있는 겁니다. 교점의 구하는 식은 똑같아요. 교점의 좌표도 그럼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나눠져 있는 의미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다 이걸로 구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원래 생겼던 그냥 사인 함수에다가 이 사인 6분의 k파이 있죠? k가 1, 2, 3 이렇게 자연수가 대입될 때마다 그냥 상수 함수만 계속 그려주면 됐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k가 1이었으면 사인 6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사인 30도가 2분의 1일 거 아니에요. 2분의 1 여기서 두 개 나오죠. 두 개 나옵니다. 2 넣었을 때가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어쨌든 1과 0 사이에 있으니까 얘도 두 개 나올 겁니다. 두 개 나오고 얘도 두 개 나올 거예요. 3 넣었을 때는 2분의 파이거든요.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 나오겠죠. 1이 이렇게 지나니까. 4일 때는 6분의 4. 3분의 1이니까 3분의 8은 똑같잖아요.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그래서 총 8개에다가 하나 더 하니까 9개가 정답으로 나와요. 5 했을 때도 6분의 5파이니까 6분의 파이하고 똑같죠? 사인 값은. 어차피 y쪽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a, b는 2래요. bc는 3루트 3이래요. ca가 루트 13이래요. ad가 또 2가 되도록 잡는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랑 여기랑 같죠? 이듬해 삼각형이에요. 이듬해 삼각형이면 수선 내리고 싶어져요. 각의 이듬은선.
얘가 수선이 되고 여기에 길이도 같아져요. AC 양끝점 내접하도록 원에 내접하도록 한대요. 반지름 공식 뭐 쓸 수 있는 거죠.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ABC 코사인 법칙 쓰래요. 코사인 B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B 2 곱하기 2 곱하기 3루트 3이죠. 분의 4 플러스 27 마이너스 13이니까 이거 두 개 하면은 14 18 12루트 3 2분의 루트 3 나오네요. 코사인 B가 코사인 B가 2분의 루트 3 나오는 거면 여기가 30도란 뜻이죠. 특수각. 일단 얘는 2분의 루트 3 나왔고 그 다음에 사인 ABD ABD 사인 그냥 얘는 그냥 저거 구하라는 거죠. 여기 2분의 루트 3 대입하면은 뺐을 때 저기 뭐야 2분의 2니까 그죠? 아니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그죠? 얘 제곱하면 그럼 4분의 4에서 빼면 4분의 1 그거 루트 씌우면 풀마 2분의 1 근데 사인이니까 그냥 2분의 1 그냥 그 특수각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 ABD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인 법칙 이용해주면 될 것 같죠? 왜냐면 여기 길이가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2분의 루트 3분의 1분의 2잖아요. 이거는 코사인 값이고 그래갖고 사인 값을 구한 거구나.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1분의 2 얘가 2R이니까 2R은 4 R은 2라고 나오네요. 반지름의 길이 2이다. 됐고 ADC에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결국에 우리가 D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인 CAD 사인 CAD CD라고 했으니까 얘대 얘대 요 길이 요거는 ACD분의 AD ACD분의 AD 얘대 얘는 얘대 얘다 그거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2를 지금 활용해서 뭘 해봐라 이건 거 같은데 사인 C를 지금 구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인 CAD 사인 A는 AD분의 AD분의 CD 길이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CD 길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여기 특수각이고 여기 2 나와 있으니까 저기 1대 루트 3대 2 그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에 길이가 지금 1이 되고 여기에 길이가 루트 3이 될 거란 말이죠. 여기에 길이도 루트 3이겠죠. 이거 2등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 3 루트 3이었으니까 여기 길이 루트 3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사인 A를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사인 A 대 루트 3 얘는 사인 C분의 2랑 같다 알 수 있습니다. 사인 A를 정의해주고 싶은 이유는 얘 대 얘가 뭐 대 뭐 아니면 반지름 뭐 이런 거 활용해주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사인 C를 또 알아야 돼요. 사인 C 통해서 사인 A를 완전히 지금 정의를 해줘야 되니까 사인 C는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얘 대 얘는 얘 대 얘 이걸로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사인 C 대 2는 사인 30도 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2루트 13이네요. 사인 C는 그러면 루트 13분의 1이라고 나와요.
이 루트 13분의 1이니까 2 루트 13 얘가 사인 a분의 루트 13이니까 아니죠 아니죠. 뭐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맞고 이렇게 되니까 13분의 루트 13 요거 그러니까 사인 a분의 루트 3 얘가 13분의 루트 13분의 1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루트 13분의 26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이제 사인 a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26분의 루트 39 이렇게 나오네요. 사인 a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사인 a분의 d의 길이가 요 반지름의 길이라고 바로 정의해 줄 수 있겠네요. a, b, d의 외접원은 d의 길이 사인 법칙 활용하는 거니까 사각형 ABD가 지금 내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원 그려주면은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도 내접하고 요 삼각형도 내접하니까 똑같이 반지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분의 루트 39 그러니까 사인 A 분의 1분의 D 얘가 곧 4인 거고 그럼 여기다가 26분의 루트 3 맞죠? 26분의 루트 39 더 저 곱해주면은 13분의 2 루트 39 이렇게 나오거든요. D의 길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PQ 아래라고 할 때 다 제곱해서 더하래요. 얘 일단 제곱하면 4분의 3이고 이거 같이 제곱했을 때가 3이네요. 그리고 곱했을 때가 그럼 요거 제곱하면은 4 곱하기 39고 이거 169니까 이거는 13 곱하기 13이니까 이거 3으로 약분이 되고 13분의 4 곱하기 이렇게 됐던 거죠. 또 여기다가 3 곱하니까 13분의 36 이렇게 나오고 9, 49가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3변의 길이가 2n인 정사각형 그리고 hf의 길이가 지금 루트 4n제곱 플러스 1이래요. 2n이고 그죠? 서로 수직일 때 얘네도 서로 수직이면은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그거 사용하면 되거든요 쉽게. 여기에서 수선 떨궜을 때 이 길이가 2n이에요. 무조건적이고 이건 한 변의 길이가 2n인 거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 돌리면은 얘 제곱했을 때가 4n제곱 플러스 1 나오니까 얘 제곱했을 때 4n제곱 나오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1 되는 거 얘가 이 길이가 1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HF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2n이 돼버려요. 기울기가. 이거 수직했을 때 얘도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n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마찬가지로 G에서 수선 떨궜을 때 여기의 길이도 2n이 되고 2n만큼 증가했을 때 1만큼 감소하거나 아니면 2n만큼 감소했을 때 1만큼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의 길이 비율도 당연히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의 그 삼각형 둘의 요 삼각형이 합동이 되게 되고 이 G의 길이 또한 루트 4n 제곱 플러스 1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EFGH의 넓이를 지금 구하라고 했잖아요. EFGH 요거
요거. 이거는 그 삼각형 정리, 사각형 넓이 정리.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 대각선이 직교하고 있는 사각형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대각선끼리 곱해주고 2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대각선끼리 곱해주면 그 루트만 벗겨져서 4n제곱 플러스 1 나오고 이거 2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2n제곱 플러스 2분의 1 얘가 곧 SN입니다. SN. 이거 여기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거든요. 이거 자연수의 합 뭐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3, 2, 6, 3, 7에 21. 이거 5, 5. 이거 35고 35에 35, 5, 8, 385거든요. 385에다가 지금 2 곱해야 되니까 이거 10, 28에 12, 17, 23, 23, 6, 7, 7, 770 하나 됐고 그다음에 이거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은 그냥 플러스 5 나오면 되니까 775 정답으로 나오면 되겠네. fx 그래프 다음과 같다. g0이 지금 리미트 fx를 1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보낼 때래요. 1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보낼 때 2네요. 2. g0이 2. 1차 함수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집합에서 연속일 때. fx,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fx가 지금 1에서 불연속이거든요. 따라서 연속 함수인 g1이 지금 0이 만족해야 된다는 소리고 1,0하고 0,2 지나는 직선이네요. 뭐 x에다가 플러스 2일 건데 1,0 지른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4 나오면 되겠네. 4차 함수 fx에 있거든요.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우함수이다. fx의 급소값은 마이너스 10을 갖는다. 급소값이 마이너스 10을 갖는다. 우선은 이 조건만 따지면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 그러면은 짝수 차항만 남아야 되니까 얘네 다 없어져야 돼요. 일단. 그죠? 그러면 fx가 지금 남은 거는 x 4제곱 플러스 bx 제곱에 플러스 6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함수 만족해야 되니까. fx를 극소값 요거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극소값 일단 얘 미분해주면 4x 세제곱에 플러스 2bx거든요. 2x로 묶어주면은 2x 제곱에 플러스 b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x가 0 되거나 2x 제곱 플러스 b가 0 되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극소값 마이너스 10을 갖는다. 결국에는 요거가 0을 만족시키는 그 x값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면은 x제곱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x제곱에 대한 꼴로 그냥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로 대입을 해도 되니까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나오거든요.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대입을 하는 거죠. 굳이 x에 대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해도 4제곱하고 제곱하면은 어차피 양수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그냥 x제곱을 갖다가 여기다 바로 대입을 해도 되는 거죠. 이거 그냥 제곱했을 때는 4분의 b제곱이고 요거에다가 b 곱한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2분의 b제곱 플러스 6이고 얘가 마이너스 10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얘 플러스 6 얘가 마이너스 10 나오면 되는 거고 넘기면은 4분의 b제곱 얘가 16이 나오면 되는 거고 b제곱 얘가 지금 64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b가 풀마 8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제곱했을 때 뭐가 양수가 무조건 돼야 되기 때문에 0 아니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8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에 플러스 6인 걸 알 수 있고 3 대입하면은 3 81이고 마이너스 3 27 9 8에 72 플러스 6이니까 8 9 15 15 아마 나오면 될 것 같아.
좌표평면 위에 두 점 2,0하고 3,0이라고 나왔거든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길이가 2다라고 다 주어줬어요. 그런데 y는 ax 제곱의 y축으로 인사보면 다음에 S1과 S2가 극인과 같이 나뉜다. 근데 그 비율이 지금 13대 3이래요.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로 전체 넓이 구할 수 있거든요. 3이 6. 2로 나누면 3이거든요. 3. 3을 갖다가 지금 뭘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냐면 16으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13덩이가 얘한테 간 거고 3덩이가 얘한테 간 건데 그러면 13덩이 더한 거 16분의 39가 얘의 넓이인 거고 16분의 9가 얘의 넓이인 거예요. 둘이 더하면 16분의 48이니까 3 나오네요. 근데 A의 지금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A를 어떻게 정적분해가지고 넓이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여기 교점이거든요. 교점. 왜냐면 여기 교점에서 이렇게 수선 내려줬을 때 얘는 삼각형이고 얘는 그냥 정적분 넓이니까 0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해서 구한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를 더했을 때 아까 분배했던 값인 16분의 9가 나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여기에 x좌표를 갖다가 k라고 정하면 여기 y좌표가 ak의 제곱이잖아요. 이거 활용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뭘 더해야 되냐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ax제곱을 갖다가 dx 한 거랑 더해야 돼요. 이거의 길이는 뭐냐면 전체 2에서 k를 뺀 거. 그러니까 2-k 곱하기 뭐 해야 되냐면 ak의 제곱. 얘를 2로 나눈 거. 2분의 ak의 제곱 곱하기 2-k. 얘가 뭘 만족해야 되는 거냐면 16분의 9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a와 k에 대한 식. 지금 ak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해주면 되는 건데 뭘 또 알 수 있냐면 이 B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리고 플러스 X절편이 지금 Y절편이 3 지나고 있으니까 요거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 직선이 지금 K, AK의 제곱을 지난단 말이죠. 따라서 AK의 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얘랑 연립해서 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먼저 계산을 해주면 3분의 ax 세제곱이 요거잖아요. 0부터 k까지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ak 세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ak가 하나 나오네요. ak의 제곱이. 얘는 ak의 제곱 곱하기 3분의 k 요거니까 ak의 제곱 요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3분의 k 곱하기 2분의 3k 플러스 3이라고 나오고 이게 얘예요. 얘도 구해야죠. ak 제곱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해놓고 2분의 2-k 얘 곱하기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k 플러스 3 얘가 이제 16분의 9 나오면 된다. 이러면 k값 구해지잖아요. 33 약분되고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이거든요. 얘는 플러스 k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거든요. 이거 곱하기 요거 해달라는 소리예요. 요거 3 앞으로 빼주면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4분의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래서 플러스 4분의 3k 제곱 마이너스 3k에 플러스 3 얘가 16분의 9 나오면 된다. 이거 4분의 2잖아. 4분의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16분의 9 나오고 양변에 16 곱해야 될 것 같아요. 4k 제곱 32k 48 9다.
39야? 되겠죠? 어떻게든. 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K가 2분의 13 되거나 K가 2분의 3 되면 되거든요. K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2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2분의 3밖에 될 수가 없고요. 그때 지금 상수 A를 구해라. 아, 이거 그냥 2분의 3하고 요거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3, 어디를 지나는지만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잖아요. 플러스 지금 4분의 12하라니까 4분의 3. 그러면 AK의 제곱이 지금 4분의 3이라는 거니까 K제곱 아까 뭐였어? 4분의 9였잖아요. 연변에 9분의 저기 4 곱하니까 3분의 1. A가 3분의 1 나오면 될 것 같고 45 곱하라고 했으니까 15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렇게 지금 만족시킨대요. 2차 함수. 2차 함수 fx, 2차 함수 fx, 근데 곱해갖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얘도 2차 함수. 이거 2차 함수. 오케이? 그러면 이거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까지 계산하면 a 플러스 1의 전체 x제곱에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고 이거 인테그랄 dx 하래요. 부정적분 하래요. 뒤에 부정적분. 그러면 3분의 a 플러스 1의 전체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bx 제곱에 플러스 cx. 적분 상수는 뭐 적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놓을까요? 얘가 gx를 gx. 그런데 일단 한번 봅시다. 얘가 gx가 지금 2차 식이라고 지금 여기서 구했잖아요. 여기 조건에서. 그러면 일단 얘는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야 돼요.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x제곱. 그거는 확실시 된 거예요. 일단 됐고, 그럼 gx를 갖다가 이렇게 정의하고 한번 볼까요? 근데 두 상수 곱했을 때 여기 상수항이 없어요. 두 2차식을 곱했는데 그럼 둘 중 하나 상수항이 지금 없다는 거거든요. 얘가 없거나 얘가 없거나 요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그런데 또 힌트로 나온 게 있네요. 여기에 1차항도 없어요. 얘가 살아있다. 얘랑 곱해서 무조건 1차항은 나옵니다.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얘가 만약 살아있다. 얘랑 곱해서 1차항도 나오잖아요. 얘도 안 돼요. 얘랑 곱해도 2차항도 나오고, 얘 2차항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없어야 된다 그냥. 얘도 없어야 되고 얘도 없어야 돼. C가 0이니까 얘도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럼 요거랑 곱했을 때 지금 얘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얘는 아니에요. A예요. A. ax 제곱 플러스 bx 곱하기 2분의 bx 제곱 요거잖아요. 그러면 2분의 a, b, x 4제곱 플러스 2분의 b제곱 x 세제곱. 얘가 지금 마이너스 2x 4제곱에 플러스 8x 세제곱이라는 거니까 2분의 b제곱 얘가 8 나온다는 거고 b제곱이 16 나온다는 거고 b가 4 나온다는 거네. b가 풀마 4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마이너스를 띄어야 되니까. 근데 a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잖아요 이미. 얘 구했네 이거. 얘 4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b는 양수 4. c는 0이었고 요거네요. 요거 1의 값은 3 나오면 되겠죠?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대요.
일단은 가족권 봤을 때 무한대로 보내서 저렇게 된다는 거는 얘랑 연산해 가지고 지금 2x제곱 원저리가 지금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fx가 4x제곱 점점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얘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해야 되는데 0분의 0꼴이 나오니까 fx-2x제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x제곱 점점점으로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곧 1을 대입했을 때 f의 1이 일단 2라는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중에서 얘랑 약분이 돼가지고 이제 연살이 돼서 수렴한다는 소리니까 얘가 x-1이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도 돼요. 그러면 요거에서 2x제곱 뺐을 때 2x제곱 짭짭짭으로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는 2x로 시작을 하겠죠. 플러스 세모라고 해주면 얘랑 약분돼서 1 대입했을 때 2분의 2 플러스 세모가 2가 나와야 돼요. 2 플러스 세모가 4가 나와야 되고 세모는 2라고 나오게 돼요. 따라서 fx-2x 제곱 얘가 x-1 곱하기 2x 플러스 2로 된다는 소리고, 요거 지워주고 플러스 2x 제곱하면 fx 완성. 1 대입했을 때 2도 나오죠? f8은 모 값을 구하래요. 미분해 안 해? 2x 제곱 이제 2x 플러스 2 안에 해.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 5 대입하면은 12 5 대입하면은 8 5 대입하면 20 40 나오면 되겠네. 40. 어, 0, 1, 2 중에서 중복 하락해서 5개의 수들을 택해서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했는데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했다. 일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아. 자연수이다. 자연수의 개수. 이거는 1이 들어가는 그 개수에 따라서 나눠주면 될 것 같거든요. 1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 0개부터 세야죠. 그러면 0개 들어가는 경우, 하나 들어가는 경우, 2개 들어가는 경우, 3개 들어가는 경우. 4개는 못 들어가죠? 5자리니까. 1이 띄워져 있는 거에서 이웃하지 않는 거에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3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0개 들어가는 경우는 그거예요. 20, 20, 20, 20, 0 그거잖아요. 근데 첫 자리가 무조건 2로 고정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2개 이렇게 되니까 여기 16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하나 들어가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자리가 1로 시작하는 경우, 2로 시작하는 경우. 요때는 2개예요. 여기서 16개 나오고, 여기서는 1이 하나 안 들어갔기 때문에 4개 중에 한 자리 골라가고 1 들어가고, 나머지는 2개 8개니까 4, 8에 32. 둘이 더하면 여기서 48까지 나와요. 2개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개로 나뉘죠. 1 들어가는 경우하고 2 들어가는 경우. 여기서는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얘하고만 이웃하지 않으면 되니까 3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갔다 치고 나머지는 8개니까 24개 나오고, 요거는 지금 1이 하나 둘 아니면 하나 둘 아니면 하나 둘 이렇게 3개 있네요. 맞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얘는 안 되니까 그러면은 3가지 곱하기 요거니까 4가지에서 12가지 여기 36가지. 3개 들어갈 때는 1 땡 1 땡 1 요거밖에 없고, 여기 2가지에서 4가지 이거 하면 40가지, 이거 88가지 16가지 더하면 14에다가 104가지 나오면 되겠네. 음매정수 요거 y 플러스 z가 그냥 1일 때부터 해서 점점점 9일 때까지 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y 플러스 z가 1일 때 요때는 2h1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c1에다가 2 여기 2가지, x는 그냥 고정이 되는 거고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는 2h 2일 때 c2 4 3 여기 3가지, 그럼 여기 2h3 c3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맞죠?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C3에다가 5, 4 여기 4가지 점점점 2H9까지 가면 되겠죠.
의미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다 되죠. 19, 11, 10, 이제 10가지. 55개에서 하나 빼니까 54가지 나오면 됩니다. 동전 한 번 던져서 앞면 나오면 상자 A에서 공 하나 꺼내서 B에 넣고, 뒷면 나오면 B에서 하나 꺼내서 A 넣는데요. 근데 각각 6개의 공이 들어있대요. 반복할 때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6번째 시험 후 처음으로 8이 될 확률. 그러니까 2개를 훔쳐올 확률이죠. A에서. 그러면 이 확률을 갖다가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 확률을 갖다가 X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2번 연속 나왔을 때 성공한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X가 앞에 2개 있으면 요거 했을 때 본절이고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시도가 2가지로 나뉘게 돼요.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경우와 X로 시작하는 경우 2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근데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경우에서 첫 번째 시도를 동그라미로 바로 가져갈 수 없어요. 이러면 무조건 이때 두 번째 시도에서 8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무조건 X가 와야 돼요. 근데 이 뒤로는 또 나뉘죠. 0, 동그라미 나올 수도 있는 거고 X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를 먼저 가볼게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로 갔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2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본절이니까. 여기 무조건 X 나와야 되고, 횟수로 따졌을 때 6번 반복한다고 했잖아요. 6번 반복했을 때 동그라미가 총 2개가 남으려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본전 찾고 이 동그라미 2개 돼서 8개 나오잖아요. 2개 얻는 거니까. 그러면 X의 기회가 지금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2번 다 썼으니까 나머지는 동그라미로 채워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맞잖아요, 이거. 여기까지가 본전, 2개 얻었으니까 8개 되는 거고. 여기는 동그라미 X로 2번의 기회를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남는 거죠. 여기까지가 본전, 여기에 2개 추가. 그럼 요거 다 되는 거예요. X로 했을 때는 2가지 경우가 존재하는데, 동그라미로 시작했을 때와 X로 시작했을 때 2가지 존재해요. 동그라미 했을 때는 여기 바로 동그라미 와도 돼요. 또 2개로 나뉘죠. 그럼 여기 동그라미 와도 되고 X가 와도 돼요. 이 하나가 이미 없어졌으니까. 여기 왔을 때는 지금 동그라미 2개 있고, 하나는 동그라미 또 나와도 되나? 여기 본전, 이거 2개 하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무조건 X 나와야 되나요? 나머지 2개는 무조건 동그라미. 그럼 여기까지가 본전, 동그라미 2개 되는 거. 요거 X 2번 다 썼으니까 나머지 동그라미죠. 여기까지가 본전, 동그라미 2개 되는 거고, XX일 때는 나머지 다 무조건 동그라미. 여기까지 본전 2개 되는 거고. 그럼 총 경우의 수가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둘,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해서 5개 나오거든요. 근데 확률을 봤을 때는 동전 앞 뒤니까 그냥 2분의 1이 6승이에요. 2의 6승분의 1 곱하기 5 해주고, 여기다가 592, 2의 9승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의 3승 8호 40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